네, 그럼 본격적으로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의 화려한 서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후원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의 CEO 마이클 델은 인간의 영감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엔진은 인간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세계적인 규모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강연을 했는데요. 멀티클라우드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결구로 아키텍처와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정보를 추출하고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설계 시스템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중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참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를 통해 국내외 글로벌 동향을 확인하시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의 화려한 서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는 총 5분의 연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메가존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세일즈 이준희 팀장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텐센트 클라우드 허정필 총괄님,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트 팀의 강광일 팀장님 순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바로 이어서 알리바바 코리아 임종진 부장님과 메가존 소프트 정초희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면서 컨퍼런스가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참관객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컨퍼런스가 마무리되는 일정까지 집중도 있는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메가존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세일즈의 이준희 팀장님께서 정부 시스템 대상 클라우드 전환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준희 팀장님을 여러분의 빛나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준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보자원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6가지 주요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메가존 클라우드하고 KT 클라우드가 고객사의 IT 자산을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사례 2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KT 클라우드 온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KT 클라우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왜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KT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존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압도적인 숫자들입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뭐 1,100억, 2,000억, 4,100억, 5,100억, 8,800억 거의 연 2배씩 매출이 성장해 왔고,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조 4천억을 달성해서 2022년 전체 매출도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나 뭐 유가, 인플레이션 등 경기 둔화의 리스크 요인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재정 긴축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하여 연평균 5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T 클라우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산업의 역사와 거의 함께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천안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고,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2015년에는 키사에서 CSAP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공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가 시작되었고, 최초로 CSAP 인증을 취득한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 금융기관 전용 F클라우드,
보안이 강화된 오픈스택 기반의 DX 플랫폼, 그리고 저희 지금 부스에서 지금 홍보해드리고 있는 하이퍼스케일 AI 클라우드라는 AI 전용 클라우드 존까지, 그리고 고객사 전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패키지 상품인 클라우드 팜 등 대한민국의 산업별 필요에 맞는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선도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기조에 발맞춰서 올해 4월에는 KT의 사업부에서 KT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분사하셨고, 클라우드와 그 기반 기술인 IDC 사업을 영위하고 IT 인프라 자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지금 하려고 저희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KT 클라우드 온 메가존 클라우드인가? 사실 그 저희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이러한 글로벌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 MSP 서비스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러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공시장과 같은 규제 시장이에요. KT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규제 시장에 대한 장악력과 해당 시장에 클라우드를 공급하면서 축적해온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 입장에서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 4월에 분사한 이후로 고객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CSP 자체의 고유한 업무인 신규 서비스 출시 및 상품 고도화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집중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이아스, 파스, 사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든 영역에서 양사 간의 협업을 주도하고 한국 클라우드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 위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면 참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6R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고객사의 미팅을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도대체 클라우드를 왜 도입하시는 거예요? 라고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답변하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위에서 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위에서 시켜서 그냥 하는 거다. 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보통 우리가 journey라는 그 여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분들이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사실 맞는 답변이기도 한 이유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결정권자들은 탑다운으로 클라우드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레거시 시스템의 수명주기가 보통 얼마나 갈까요? 서버의 수명을 생각해보면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단위 주기를 바탕으로 서버 장비를 발주하고 그 장비가 또 딜리버리 하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단순히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 주기도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 주기에 맞물려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따라서 새로운 IT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막상 조직에 도입하는 주기는 매우 느린 것입니다. 그만큼 혁신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이죠. 반면에 클라우드의 경우 필요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인프라 자원을 확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조직의 실무에 적용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문화가 애자일하게 변화하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조직의 가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6R 전략에서 이 6R은 Retire, Retain, Rehost, Replatform, Refactor, Repurchase 6가지입니다. 각각의 방법론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 여정의 방향성이 달라지죠. 이 그림을 보시면. 하지만 방법이 다른 것이지
궁극적으로 운영 관리의 최적화, 그로 인한 조직의 혁신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리타이어는 정보자원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도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이 많은데 활용성이 낮은 경우가 있거나 구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공존해서 조직별로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버전의 사용자들을 신버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해당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최적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해당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운영적인 시스템 장비로 폐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리테인 정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만병통치약과 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리하게 옮긴다 하더라도 TCO 관점에서 비용 최적화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부 시스템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리호스트 전략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OS, DBMS, 미들웨어, 네트워크 구성 등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클라우드의 ES 레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뚝 떠서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한다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코드를 변경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인프라 장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 IP나 DNS 설정 등만 수정해주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이 재구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옮긴 다음에. 그리고 OS와 DBMS도 운영 중인 버전에 맞춰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컨피그상의 변경도 많지 않은 것이죠. 변경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그레이션 시간과 인건비를 줄어드는 것이고 최종 전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EAS 레벨에서의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유용성을 작은 비용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리플랫폼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OS, DBMS, 미들웨어 등 서버 내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CSP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OS나 DBMS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U2L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정보자원 시스템의 경우 아직 유닉스 스택을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리눅스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운영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CSP에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형태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있어요. 즉 하드웨어나 인프라 레벨은 고객이 신경 쓰지 않고 자사의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각종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 그리고 특정 CSP향 파스 서비스 등을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의 운영 환경 현대화의 경우 특정 기술 스택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 운영 환경에 맞춰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변경도 같이 수반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리플랫포밍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늘어나는 방법이지만 해당 시스템의 수명 주기가 길고 이러한 운영 환경의 혁신을 통한 장점이 더 크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리팩터 전략은 가장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략입니다. 요즘에 그 시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MSA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거죠. 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능으로서 분리하고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API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이 수반되어야 하는 전환 방법론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특성과 구동 방식에 맞게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유연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인프라로 운영 환경을 전환합니다. 이상적인 MSA 전환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결합된 유기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듭나고 실시간 확장성이 보장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기술 스택 전체에 대한 변환을 다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야 되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된 전략이겠죠. 예. 마지막으로 리퍼치스 전략입니다. 사스 형식으로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서비스 형태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월 과금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미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프라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사용자로서 유저로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저 프렌들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도 사스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매달 회사에서 돈 내고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 저장된 파일들이 원드라이브로 다 공유가 되고 조직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링크만 전달하면은 파일을 대용량을 갖다가 전송할 수 있고 이게 다 사스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자들이 맞춰서 교육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조직들, 특히나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된 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되죠.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징 되는 사스 프로그램도 많은데 되어 있는 걸 갖다 그대로 사용하고 돈을 매달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될까인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간단하게 자사의 또는 기관의 조직의 상태, 그 시스템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폐기될 수 있는가? 폐기될 수 있으면 그냥 리타이어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폐기될 수 없는 거라면 일단 리테인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근데 리테인을 하되 이것이 리플랫포밍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즉, 그것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TCO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OK가 된다면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리테인해서 있는 그대로 냅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그 기회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은가? 효과가 많지 않다면은 계속 냅두고 효과가 많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이노베이션 측면입니다. 얼마나 혁신도가 높은가? 이것을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인력 대비 투자했을 때 우리가 구성에 대한 부분만 변경을 하고 싶으면 리플랫포밍을 하시면 되는 거고 MSA 아키텍처로 전환을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리팩토링을 하신다면 앱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클라우드 리팩토링을 통해서 그 조직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걸 실현할 수 있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한 70에서 90%는 리호스트나 리플랫폼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세요. 예. 왜냐면은 이게 리팩토링이나 리퍼시스로 가면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기술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전이의 최종 결과물은 클라우드의 자체적인 확장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배포와 구현을 통해서 개발 속도와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통찰력을 확보하는 등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고 실제 이제 IT 리더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가지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레거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니아에서 발주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지자체 시범 사업이고요. 이 내용의 골자는 전국의 시, 도, 군 등의 지자체에서 각자 CSP를 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CSP랑 계약, MOU를 맺고
니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CSP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공모 사업에 제출을 한 것이죠. 거기에 저희 KT 클라우드와 MSP 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스템을 전하는 걸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공사랑 제주 테크노파크 두 개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 시스템 자원들을 옮기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R 전략이 어떤 것들이 활용될 것 같은가를 보면은 하도 오래된 장비나 시스템들이 많으세요. 그거 다 드러내는 것도 저희가 일부 들어가고요. 리타이어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VD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너무 유저들이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장비를 VPC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구사하고자 하는 전략 중에 하나고, 웹2B나 티베로와 같은 웹서버나 DB를 그대로 KT 클라우드의 EAS VM 상에 재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위호스트도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고, 오라클 같은 게 문제죠. 오라클 DB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오픈소스인 MySQL이나 마리아DB 같은 걸로 리플랫포밍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스 소프트웨어들을 리퍼체스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은데 마땅히 좋은 리퍼체스 할 만한 사스 솔루션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란 뭐냐면은 CSAP 인증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들. 사스 기업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사스화 시킨 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아스, 파스, 사스 레벨까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꽤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니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27개 사스 개발 기업들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 기업들은 이미 공공기관의 자사의 솔루션을 구축 형태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아스 기반의 사스화를 이루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파스를 꼭 집어넣어서 자사의 모놀리식 구조의 솔루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 쪼개는 기능 단위로 분리하는 것까지 집어넣은 거고, 그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KT 클라우드에 있는 KT 파스타 상에 올려서 구축하는 과정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5개 기업들에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그 ISP 업체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MSI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키텍처 리뷰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이드도 드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 회사에서 KT 클라우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KT 클라우드는 인프라, 즉 자사, 파스타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사업화 시켰을 때 공공기관들에게 어떤 밸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에 이제 맞춰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클라우드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발표해 주신 이준희 팀장님께 빛나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전략부터 사업 공조 모델까지 한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최고의 글로벌 파트너 메가존 클라우드의 발표에 이어서 텐센트 클라우드 허정필 총괄님께서 텐센트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웹 3.0 시대 메타버스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는데요. 허정필 총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센트 클라우드의 허정 PD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주제를 웹3 시대의 메타버스 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타이틀을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부분에는 텐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텐센트 클라우드를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왜 텐센트 클라우드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맥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텐센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텐센트 우측의 표가 사실 시가총액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텐센트가 뭐 큰 회사다, 뭐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높은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텐센트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위챗이라든지 게임, 그다음에 미디어, 위챗 페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초의 메신저 서비스로 출발을 해서 미디어, 게임, 그다음에 B2B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이렇게까지 비즈니스가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모든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페이지고요. 좌측에 저희가 다양한 B2C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게임, IM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이런 18년 이상의 누적된 자체적으로 운영한 B2C 서비스의 역량을 기반으로 B2B 서비스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텐센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글로벌에서 영위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텐센트 클라우드는 글로벌 CSP 중에서 탑 7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포지션하고 있고요. 저희의 강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계 기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다음 태국 다양한 지역의 리전을 확보하였고 이미 또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현재 동남아를 기점으로 중동 쪽으로 지금 계속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북미라든지 남미까지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유가 저희가 미국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상당히 심플한데요. 텐센트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글로벌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탑 미국계 게임 회사 또한 텐센트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레가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자체 서비스, 저희의 투자사의 자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저희가 B2B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또한 저희는 매우 큰 영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특성상 이제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라이센스들이 매우 이제 엄격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ISMS를 지금 획득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CSAP는 사실 외국계 기업이 좀 따기는 지금 힘든 상태여서 지금 따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 저희가 한국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고 이미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저희는 뭐 저희의 경쟁사인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계 경쟁사와 거의 오히려 저희가 우위에 있거나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텐센트 클라우드를 소개해드리면서 CSP 중에 탑 7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메타버스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저는 이 워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워딩은
메타버스 영역에 있어서 텐센트는 탑이다, 글로벌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 공간을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가만히 피처별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요. 소셜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IM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텐센트의 서비스만 해도 사실 이 모든 영역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영역이 되겠고, 거기서 메시징 기능은 저희가 QQ나 위챗을 기반으로 10억 명이 넘는 메시징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미디어 또한 저희는 몇억 명 규모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몇억 명 규모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주요 기능들이 합쳐졌을 때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구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텐센트는 메타버스 영역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앞단에는 텐센트가 왜 메타버스를 말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뒷부분은 제가 솔루션 위주로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주요 기능 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GM이라는 기능이고, 이 기능은 보이스 채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매우 많은 공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명이 모여있는 공간, 그리고 10명이 모여있는 공간. 예를 들어 제페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고, 수많은 소그룹이 생기게 되고, 그 그룹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이스 채팅이라는 것이 글로벌 레이턴시가 짧은 상태로 실시간 소통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텐센트는 과거 게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PC방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 친구들이 PC방에서 헤드셋 끼고 대화로 소통하면서 게임하는 거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텐센트는 그런 서비스를 몇억 명에게 오랜 기간 동안 제공을 해왔고요. 그 제품을 B2B화 한 것이 GME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되게 많은 플랫폼 사업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을 SaaS로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간단하게 도입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본인들의 플랫폼 서비스를 검증받으실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되게 많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아바타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제 얼굴을 이제 카메라 인지하면은 제 얼굴과 유사한 아바타를 바로 생성해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보이스 채팅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건 가상의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개념으로서 저만의 아바타, 저만의 보이스가 이제 추가돼서 가상 인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 보이스는 음성 변조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좀 중요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많은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저희가 요구를 받는 것은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통역 서비스, 번역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메타버스라는 것이 글로벌 서비스여야만 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 GME 솔루션은 실시간 번역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이스적인 면, 보이스 채팅 기술 면에 있어서 상당히 탑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고객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안면 추적,
3D 음성 공간 효과, 그 근접 음성 채팅.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D 공간, 3D 음성인데요. 이게 게임을 하면은 뭐 FPS 총을 쏘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 소리로 상대가 어디 있는지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측에서 나는 소리인지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뒤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요. 이제 게임에서 활용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번역 부분이고요. 실시간으로 글로벌의 웬만한 언어는 다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GS인데 저희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인데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동이 되었고 되게 많은 사업자분들이 각자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시장에서의 검증은 결국은 유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클라우드 기반에서 직접 개발 부분과 사스, 파스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해서 출시해내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장에 별도의 구축이 아니라 URL 하나로 시장에 빠르게 이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텐센트가 이제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텐센트 RTC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상호 소통을 위해서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줌 같은 기능인데 이것 또한 사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메타버스 사업자분이 저희의 솔루션을 이용하셔가지고 줌을 바로 구현이 가능하신 그런 피처가 되겠습니다. 사스 기반이라서 상당히 간단하게 구축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제 IM 부분은 위챗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챗 기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시지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레이턴시가 되게 짧게 글로벌 유저들과 뭐 소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텐센트의 기본 서비스에 매우 기본이 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글로벌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서 되게 빠른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IM 같은 경우에는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텐센트가 상당히 이미 투자된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틱톡과 같은 서비스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것들은 스노우와 같은 기능이고요. 이거 아바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사진을 실제 인물을 아바타화해서 이제 아바타화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자 특히 웹3 사업자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2D로 민팅된 NFT의 밸류에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성 증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대부분의 웹3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그러려면 2D 이미지가 민팅된 2D NFT 이미지가 3D로 전환이 돼야 되고 이 3D로 전환된 이미지가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이제 워킹을 해야 되는 이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아바타 솔루션이 조금 많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많은 웹3 사업자분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체인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텐센트 클라우드의 특징은 예를 들면은 3D AI 인플루언서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이제 렌더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존의 기존의 영상에서 2D 이미지 한 장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통역 부분이고요. 이거랑 뭐 프로듀스 101이 한국어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유저들은 글로벌 유저들이고,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막이 번역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 텐센트의 이제 AI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이미 생성된 영상 플랫폼을 텐센트의 기술이 추가돼가지고 가치를 올린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생성된 영상물에 뒤에 광고 이미지를 AI 기술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텐센트의 기능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배우가 저 뒤에 이미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떠한 뭐 장애도 없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MCN 사업자다 또는 영상 프로덕션이다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투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장금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200억이 필요하게 되고, 이 200억에 대해서 스폰서들을 찾고, 그다음 이 스폰서들한테 자금을 기반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방송이 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키하거든요. 만약에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200억 이미 투자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런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영상물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요. 기대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떴어요. 그러면은 이 트래픽이 폭발한 기준을 가지고 비즈니스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뷰면은 뭐 이거는 얼마, 뭐 100만 뷰나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거에 있어서 좀 유리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SMS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이거 사실 이제 한국에서 탑 티어의 고객사가 사실 이렇게 똑같이 쓰고 계신데,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를 구축을 하시게 된 거고, 보시는 익숙한 그런 피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보안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심플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텐센트가 이제 메타버스 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텐센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미 많은 역량과 레가시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의 가장 큰 파트너고 가장 핵심 파트너 메가존 클라우드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너무나 잘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든 메타버스 영역이든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텐센트 클라우드든 메가존 클라우드든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뭐 논의도 해보고 어떻게 판을 좀 짤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허정필 총괄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수한 보안 기술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를 보유한 메타버스에서 탑
텐센트 클라우드의 발표였습니다. 네, 이어서 메가존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트의 강광일 팀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강광일 팀장님께서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멀티 클라우드 통합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광일 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멀티 클라우드 통합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20분, 한 25분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나왔고요. 강광일이라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고요. 네, 그래서 고객들께서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퍼블릭 클라우드만 잘 쓰면 되는데 왜 이런 클라우드가 필요한지, 퍼블릭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뭐 애저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같이 사실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실은 또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클라우드를 잘 런칭하시는 케이스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웹에서 보시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미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중에 현재는 또 고객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지?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규모를 얼마큼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기업체들께서는 주로 각 회사나 서비스나 각 팀별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계정들을 따로 관리를 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뭐 A팀에서 뭐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뭐 아니면은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냉장고를 만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뭐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각 회사별로 사용하고, 각 조직별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이라든지 비용 정보들을 또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회사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원 규모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또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운영관리 툴에 대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어려움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AWS를 사용하고 있고, 뭐 애저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운영하기 위한 대시보드 같은 것들, 현황판 같은 것들을 또 각각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하게 되시고, 또 이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들 같은 것도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다가 5개의 화면들을 띄워놓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뭐 이러한 문제들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일로로 관리하는 것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 위에도 이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잘 런칭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요즘에 자꾸 보안 얘기 나오는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안 취약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클라우드를 전문가를 통한 분석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계정이 엄청 많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클라우드로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IT 자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IT 자산도 많아지고 우리 회사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도 엄청 많아졌어요. 기존에 뭐 물리 서버로 한 10대 쓰던 거 갑자기 100대, 1000대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운영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원이 많아질수록 복잡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복잡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연관되는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을까? 이러한 내용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쓰면서 자원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었다가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만들었다가 삭제하는 과정 중에 안 지우고 남아있는 건 없는가? 가비지는 없는가? 예를 들어 흔히 사용하는 사례가 이런 거죠.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서버에서 삭제를 했어요. 근데 미사용 중인 가상 디스크나 IP 자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계속 돈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돈이 자꾸 나가는데 이거 왜 나가지? 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거 하려면 대청소하듯이 이렇게 싹 하면 뒤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크게 6가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고객들께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형태로서 제공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통합 관리예요. 일단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서버 대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IP 개수는 몇 개인지, 가상 디스크는 몇 개이고, 그 이외에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별로 제공하고 있는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서비스들을 각각의 서비스들별로 다 통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자산에 대한 부분과 비용에 대한 것들, 예전에는 IT 운영부서에서는 클라우드 자산이랑 서비스가 장애만 안 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IT 운영부서에서도 비용을 같이 챙깁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나 적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같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빌링 부분들, 그리고 자산과 비용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비용을 상세 분석하고 이 상세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을 것인지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 관점에서 통합 장애 이벤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장애 이벤트 관리를 했으면 사용자들한테 장애가 났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효과적으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체에다가 통합 알림 체계를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들이 보안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보안 취약점 관리를 한 영역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존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각각 하나의 아이템들은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통합 플랫폼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의미 있겠다.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이러한 자산과 비용과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영역들, 예전에는 따로따로 관리됐던 영역들이 통합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 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개발해서 고객들께 서비스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하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스페이스온 제품이 고객들께 만들어져서 고객들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대시보드로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과 비용, 그리고 장애 이벤트 정보, 각각의 지역별로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께 제안 드릴 수 있는 성능 최적화 방안, 비용 최적화 방안, 보안 최적화 방안,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원이 고객들께 만들어져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보이는 캐릭터는 저희 스페이스원의 캐릭터 원이입니다. 그러면 저희 스페이스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께서 클라우드 통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저희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통합입니다. 저희는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을 통합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프로바이더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기능은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집된 것을 방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듯이 우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 정보를 검색해 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현황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AWS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CPU는 지금 얼마지? 애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CPU는 얼마지? 네트워크 서비스, AWS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드 밸런서에서 현재 지금 트래픽이 얼마큼 유입되고 있지?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을 통합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통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용 통합을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화제인데 클라우드 사용하시면 항상 맞는 문제가 갑자기 클라우드 비용이 엄청 늘었어요. 지난달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번 달에 클라우드 비용이 20%가 뛰었다. 그럼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인보이스를 딱 까놓고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상세 내역 분석 대시보드, 그리고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비용을 보는 방식에 맞춰서 맞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용 모니터링이 또 필요합니다. 갑자기 비용이 튀었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볼 수는 없는데 나한테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관리 기능을 통해서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 이벤트 및 알람 이벤트에 대한 통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과 비용에 대한 통합 이외에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 이벤트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사용 중인 회사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 용도로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 아니면 APM이라든지 DB 모니터링 시스템, 사실 기타 모니터링 시스템들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시는데 다양한 솔루션으로부터 사용되는 이벤트들을 다 스페이스온으로 통합해서 장애 이벤트를 통합하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연함과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B2B 고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데요.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다양한 서비스나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어떤 회사는 AWS 서비스를 메인으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AWS 서비스를 메인으로 쓰면서 또 빅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연동해서 쓰시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또 다양한 목적으로 애저 클라우드를 쓰면서 AWS를 쓰시기도 하고 또 모니터링 솔루션은 또 A 솔루션을 썼다가 B 솔루션을 썼다가 C 솔루션을 썼다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사용하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유용함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원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인스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러그인 아키텍처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원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플러그인 하듯이 그러니까 코드 꼽았다 빼듯이 모듈형 아키텍처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자원 통합 기능에 대해서 상세 기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자동 수집 기능입니다. 스페이스원 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멀티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자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사용자들이 계정만 연동해 놓으시면 우리 전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자원,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스케줄을 내가 원하는 스케줄로 지정해서 최신 현황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집된 자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검색하듯이 편리하게 자원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이제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가 났을 때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장애가 나면 마지막에 작업 변경한 사항들을 꼭 추적을 합니다. 항상 뭐 장애가 났을 때 아니면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에 누가 작업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장애가 나게 되면 꼭 마지막에 작업한 내역들은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여간 이게 내용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스페이스원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자산을 변경한 내용들, 자원에 대한 변경 이력들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장애가 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페이스원에 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적하시고 원복을 하신다든지 나중에 그 상세 장애에 대한 상세 원인을 파악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통합 관점입니다.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페이스원은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과 비용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을 봤으면 비용은 그에 따라서 얼마큼 나왔지 이런 것들을 심리스하게 보는 대시보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서 클라우드 자원은 얼마큼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비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봤으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또 이 간략한 내용을 보시고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 왜 비용이 많이 나왔지? 어떤 서비스를 언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왔을지를 분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를 보실 수 있는 상세한 비용 드릴다운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관리 관점으로서 비용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목표한 예산에 맞춰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와 또 비용이 넘어갔을 때 내가 목표로 한 예산이 넘어갈 것 같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노티피케이션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이벤트 통합 관점에서는 회사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스페이스원을 통해서 통합하실 수가 있어요. 장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장애 이벤트를 다 스페이스원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원에서 장애 이벤트들을 통합으로 받고 그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일선에 있는 운영자들한테 알려주시고 1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2선, 3선, 4선으로 올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롤 형태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애가 났다. 그러면 디라 티켓을 처음에 발생시키고 슬랙에다 알려주고 문자로 알려주고 전화해준다. 이런 것들을 룰로 세팅해서 사용자들이 장애 이벤트를 통합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림 설정을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장애 프로세스를 정책적으로 관리하시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함과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기능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뺐다 꼈다 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페이스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백엔드 쪽에 코어 서비스와 뒷단의 플러그인 영역들을 구분을 해서 앞단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백엔드 영역에서 인증과 자산관리, 모니터링과 비용 최적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통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 각각의 공통 영역들이 실제로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영역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플러그인을 따로 제공을 해서 인증 플러그인이 구글의 오오스 인증을 담당하거나 키클락이나 액티브 디렉토리 쪽으로 인증 통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통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AWS API나 구글의 API, 쿠버네티스의 API라든지 애저나 오픈스택의 API가 직접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영역도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 아까 장애 이벤트에 대한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장애 이벤트 통합 관점에서도 각각의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저희 스페이스원과 통합하실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는 젠킨스나 자빅스 이런 영역들까지 각각의 구분된 플러그인들이 스페이스원과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메가존 클라우드와 저 내부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고객들께서 메가존 클라우드와 계약하신 고객들께서는 바로바로 비용 정보들을 통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서 고객들께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들을 선택적으로 스페이스원에 편리하게 인티그레이션 하셔서 연동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되고 업로드된 플러그인들을 고객들께서 스페이스원을 통해서 편리하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스페이스원 같은 경우는 오픈 프로젝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상용 서비스로 고객들께 사스 형태로 비용을 지불받고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개 가능한 코드들은 전부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깃허브에 가시면 여기 클라우드 포레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서비스가 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별 같은 거 스타 같은 거 눌러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양한 개발자들께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께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통합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좀 내가 혼자 개발하기는 힘들다라는 경우에 있어서 메가존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좀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깃허브의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개발 포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같이 오셔가지고 뜻 있는 개발자분들께서 엔지니어분들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들은 지금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이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자체가 저희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실버 멤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 코드 자체를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컨트리뷰션해서 아마 세계 최대 저희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정식으로 관리받는 프로젝트로 이제 그렇게 제공하는 관리받는 프로젝트로 되는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 또 QR 코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스페이스원이 데모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정식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데모 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데모 체험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서비스 이용 시 무료 체험 행사라든지 무료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여기 QR코드를 바로 한번 딱 클릭하셔서 폼 입력해 주시면은 즉시 사용 가능한 매직 링크가 입력하신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저희 스페이스원 데모 체험 한번 해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신다든지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마 저희가 평가받는 부분들은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수준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이 한 번쯤은 나올 법한데 이제야 나왔네요.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클라우드 운영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어려움, 문제의식들이 좀 있으실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 스페이스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모 체험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저희 많은 메가존 영업사원들 통해 가지고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 이메일이에요. spaceon-support@megajon.com 그리고 저희 깃허브 레파지토리나 저희 서비스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페이스원 제품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스페이스원에 대한 소개를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스페이스원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강강일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과 또 장애 관리를 편리하게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서도 녹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멀티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 어느덧 마지막 발표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발표까지 집중도 있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AI 솔루션을 주제로 알리바바 코리아의 임종진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엔진 AI 프로세서라는 주제로 메가존 소프트 정초희 매니저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임종진 부장님의 발표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테크리드 임종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AI 솔루션 중에 저희가 한번 참고해보고 활용해볼 수 있을 만한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AI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AI 서비스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솔루션인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AI 개발과 운영을 쿠버네티스에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밑단의 GPU부터 이 GPU 가상화를 통한 활용을 하기 위한 AI에 대한 대시보드 그리고 CLI 툴 그리고 이 전체 MLOps를 운영하기 위한 Qflow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를 직접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직접적인 이 AI 개발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이 AI 솔루션 중에서 특히나 요즘에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AI 비디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AI 비디오 솔루션의 이름은 바로 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라는 것인데요.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는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규모 분석 실시간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이로써 우리는 쉽게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으로서 고객에게 송출을 하고 높은 동시성 처리를 통해서 많은 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채널 송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앞사라 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레퍼런스는 이 저희 로고 오른쪽 위에 로고를 보시면은 올림픽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올림픽입니다. 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올림픽의 가장 큰 스폰서로서 특히나 이 올림픽이 방송 송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OBS 올림픽 브로드캐스팅 시스템과 저희가 전략적인 협업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이 올림픽 방송을 송출을 할 때 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휴먼 비전 모델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 트랜스코딩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트랜스코딩 방식을 바로 네로우 밴드 HD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 네로우 밴드 트랜스코딩을 활성화를 하지 않은 것과 활성화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에는 1080p고요. 오른쪽엔 720p로 저희가 녹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돌아가진 않지만 아마 정말 눈으로 아마 보시건대도 1080p가 오른쪽에 있는 720p보다 조금 더 낮은 화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직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080p와 720p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바로 영상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영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른 이 송출에 대한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고요. 즉 고객은 조금 더 품질이 뛰어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머신 트랜슬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 송출을 할 때 대부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촬영을 하는 촬영자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터 기술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저희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변환된 텍스트를 세계 각국의 언어,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총 24개 언어로 이 언어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고객이 제가 말하는 한국어지만 인도인이나 혹은 일본인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트랜스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AI 서비스 중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디오 AI 기술입니다. 비디오 AI 기술은 저희가 입력한 비디오를 각 시간별로 AI 분석을 통해서 각각 태그를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비디오 AI에 넣게 되면은 저는 임종진이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스피커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 무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저희가 비디오 태그를 달아줌으로써 각각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영역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출이나 추가적인 상품 추천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AI입니다. 사실 수많은 우리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에서는 이런 비전 AI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총 13가지 카테고리에서 174개의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비전 AI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AI에 대한 API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SDK를 가져가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의 플랫폼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전 AI에 대한 API는 많은 영역에서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커머스 영역이나 혹은 보험사 혹은 물류 같은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상품 분석이 필요한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커머스 영역에서는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상품 카테고리 식별에 해당하는 비전 A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만 개 이상의 상품 카테고리를 분류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리테일 영역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상품이 우리가 등록을 하고 카테고리를 입력을 할 때 거의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동으로 아마도 입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조금 리소스를 저희가 감축시키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이 비전 AI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올린 이 상품에 대한 속성과 색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사용자, 어떤 구매자가 이 상품을 구매를 할 것이며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매출을 저희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비전 AI를 기반으로 저희는 AI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AI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레커멘데이션 서비스의 가장 큰 레퍼런스는 사실 저희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티몰, 타오바오, 라자다일 것입니다. 대부분 이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저희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많이 직관하시기에는 첫 번째로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리바바 리테일 이커머스 지금 서비스가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실 때 제가 구매했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 상품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혹은 정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들이 추천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한 상품을 기반으로 그리고 가입한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 홈페이지 메인에 상품을 추가 구매할 만한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열된 상품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이커머스 서비스에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레퍼런스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제가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레퍼런스 케이스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사진을 입력을 합니다. 이 차량에 대한 사진을 입력하면은 저희 자동으로 이 사진을 분석을 하고요. 이 차량 안에 있는 번호판을 캡처를 해서 이 번호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조금 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일본의 한 보험사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비전 AI에 대한 영역은 저희 알리바바 중국 현지에서 이 공장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 각각에 달려져 있는 이 CCTV를 통해서 각각 공장에서 무단 침입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버클이 뭔가 분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하는 영역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하고요. 이렇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이 노동자들에게 얼트를 날리면서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런 안정성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 AI 솔루션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AI 서비스들은 모두 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GPU 시스템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진 GPU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이 메가존 소프트의 정초희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진 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소희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빛나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소프트 정초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AI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AI 프로세서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프로세서, 그리고 이 AI 프로세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GPU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AI 프로세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다들 다 아시다시피 GPU 같은 경우는 딥러닝, 과학 컴퓨팅, 그리고 비디오 처리, 그래프 시각화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번쯤은 CPU랑 GPU에 대한 차이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PU는 법령적 논리 처리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GPU는 단순 연산을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 우측 사진을 보시면 CPU 같은 경우는 단일 연산을 할 때 GPU보다 약 8배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개의 처리를 할 때는 GPU가 CPU보다 약 17개가 빠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GPU가 사실 범용성이 좋지만 이 범용성 대신에 효율적인 면에서 다른 AI 전용 프로세서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I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CPU, GPU, 그리고 FPGA, 그리고 ASIC 등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좌측 그림에서 보면 좌측으로 갈수록 플렉서빌리티가 좀 좋아지죠.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efficiency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면 표를 보시면 FPGA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이 여러 번 가능합니다. 그런데 ASIC 같은 경우는 한 번 출고가 되면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ASIC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나 발열 부분들이 좀 낮아서 효율성이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AI 프로세서를 선택하실 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AI 프로세서들을 좀 달리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I 프로세서들을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가 좀 궁금하시겠죠? 우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 GCP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에 따라서 이제 CPU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GPU 컴퓨팅 유형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GPU, 그리고 네트워크 리소스가 공유 모드로 제공되는 GPU 가상화 유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소프트웨어들이랑 그 다음에 GPU를 탑재된 어떤 이기종 서비스의 유형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U 서버뿐만 아니라 FPGA나 ASIC 등의 다양한 프로세서들도 클라우드 형태로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좀 보시면 맨 하단에 이제 물리적인 서버들이 있죠. 물리 서버들이 있고 그 위에 드래곤 컴퓨팅 플랫폼들이 AI 프로세서들을 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제품들이 알리바바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3가지 제품들은 AI 프로세서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 AI 프로세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속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왼쪽에 좌측에 있는 EAIS라는 서비스는 CPU 서버에 필요한 GPU 리소스들을 추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GPU 클라우드 서버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다시피 하이퍼바이저나 베어메탈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GPU 서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GN4, 그다음에 뭐 딥러닝에 필요한 부분들은 GN5i 등의 이런 다양한 GPU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PGA 같은 경우는 FPGA 하드웨어를 좀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발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FPGA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게 되시면 기본 하드웨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고유한 가속기를 개발하고 좀 빠르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G 파일을 이제 압축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100시간이 걸리는 거를 30분까지 단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 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실 텐데요. 이제 NPU 클라우드 서버까지 이제 제가 AI 프로세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한광 800이라는 이름으로 NPU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보통 NPU 같은 경우는 AI 프로세서를 이제 전용 프로세서로 사용하려고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자연어 처리한다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적용된 사례를 보면은 도시교통 관제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규정 준수의 이런 업무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AI 프로세서들을 제공도 하고 있지만 이 AI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초고속 이제 빠르게 좀 배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가속화를 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기반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EAIS라고 해서 CPU 서버에 GPU의 가속 리소스를 첨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패스트 GPU를 먼저 보면, 패스트 GPU는 이제 GPU 클러스터를 빠르게 구축을 해서 딥러닝 교육을 위한 환경을 배포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 딱 한 번을 해서 약 5분 만에 환경을 배포를 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간 절약도 되지만 데이터셋이 이제 준비되는 동안에 트리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트리거가 되지 않은 만큼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AIACC인데, AIACC는 말 그대로 가속화를 시켜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검증 주기가 좀 단축되고 또 모델 반복 속도가 빨라져서 연구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크게 이제 훈련 가속 엔진이랑 추론 가속 엔진 요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동일한 같은 양의 일인데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화되게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GPU 컨테이너 공유 기술이라고 해서 cGPU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PU는 여러 컨테이너가 GPU를 공유를 해서 리소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단에 이제 GPU들이 있는데, 이 GPU들을 위에 있는 파드들이 아래에 있는 GPU의 그래픽 카드를
가상화를 해서 공유를 해 리소스를 리소스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AI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EAIS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CPU 서버에 GPU 가속 리소스를 유연하게 추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EA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CPU 서버에 GPU의 가속 리소스를 딱 필요한 만큼만 추가를 해서 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AI 프로세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프로세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AI 프로세서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AI 프로세서라는 것들을 어느 한 곳의 산업에다가 특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어떤 거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적절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로 이 AI 프로세서들의 특징을 기반을 해서 어떤 부분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AI 프로세서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내용들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제품을 좀 소개해드린 정초희였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소희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초고속 환경 배포와 그리고 CPU 서버의 GPU 가속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임종진 부장님, 그리고 정초희 매니저님, 강광일 팀장님, 허정필 총괄님, 이준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5분께 빛나는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클라우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참관해주신 참관객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멀티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